민주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이 됐는데 예상한 대로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디님 기사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의외로 저는 민주당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민주당이 아니라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가 했던데 민주당은 또 다르게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민주당은 계속 집권을 해야 되니까 또 상황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국회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갈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좀 거리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또 분화된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위원정당 심판에서 국힘 해산하자 네. 공개적으로 꺼냈다. 누가? 박홍근. 네, 박홍근이. 박홍근 저하고 나이 차 2살인가 차이 나는데 이거 하던 사람이에요. 총학생회장, 네.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40년 전 논리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투쟁이라는 거를 딱 가지고 와서 세상에 입법을 해가지고 자 너네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너네는 위원정당이야 이런 법을 지금 낸다는 네. 거 아니에요. 냈는지 뭐 낸다고 하는 네. 건지 그런 발상이 민주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죠. 우리나라가요 실질적으로 양당제예요. 그렇죠. 사실상 양당제. 근데 한 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상대 당을 위원정당을 거서 해산을 하겠다는 논리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폭력적이죠. 근데 저는 이거 기사 딱 보는 순간 저 법안도 그렇고 아니 내란 처음에 제가 저희를 내란으로 규정하려면 저희가 어쨌든 계엄에 동조하거나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계엄에 가장 먼저 반대한 건 한동훈 대표님이 그럼요. 가장 먼저 반대했는데 뭐 숲에 숨기를 했어, 늦게 오기를 했어. 그렇죠.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셨고 그 메시지 낸 것도 부족해서 영상도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뭐가 저희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뭘 공부했냔 말이에요. 네. 말만 총학생회장에서 앞에 나가서 뛰두르고 돌 던지고 했지. 그거 훈장 삼아서 지금 몇 년을 울고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버텨야 된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의 저런 사람들도요 오래 못 가요. 제가 단언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언제적 386, 486, 586이면 이제 686 됐어요. 그렇죠. 이제 686이라고요. 686. 그 중에 이제 우상호 전 의원처럼 그래도 합리적인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성으로 투쟁하다가 그래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 한번 나와야 된다. 한 네. 번도 운동권에서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럼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결이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결이 느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분화가 된다니까요. 네. 이번에 아마 민주당 이제 당대표 선거를 보시면 운동권으로 반개긴 하지만 운동권을 했었던 정청래와 박찬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반개요. 반개지.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박찬대를 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정청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운동권 세력과 뭐 무슨 김어준, 이동형 이런 사람 뭐 해가지고 뭐 당원 어떻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할 텐데 결국 안 될 겁니다. 네. 이 386 총학생회장 출신 중에 대통령 후보 나기가 어려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걸 하겠다는데 결격사가 되게 많죠. 네.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슨 화전양면 전술 쓰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통합 이런 메시지 얘기하고 민주당은 뭔가 저희한테 공격적으로 그렇게 약간 되게 치밀하게 짜여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장이 달랐어요. 네. 뭐 치밀한 게 뭐예요, 치밀? 성남에서부터 쭉 원분하고 네. 여의도 막 아스팔트에서 여의도까지 온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과대평가했다는 생각을 바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아차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586인지 686인지 이 사람들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네. 안 했기 때문에 이 복잡 다기한 이 현 상황을 풀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네, 네. 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좁을 거고요. 뭐 꼭 외국 나가야 하냐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뭔가 경험한 게 적으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투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항상 투쟁.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맨날 주먹 네. 북분 쥐고 네. 이런 세계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과 사회 발전 수준과 안 맞죠. 그렇죠. 다만 권력을 쥐고 있다 뿐이에요. 네. 근데 권력을 준 분들이 조용히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과반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자 우리는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를 보는 전체 국민의 시각은 결코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540만 표 이겼던 2007년 대선 때 그쪽에서 본인들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했었던 것에 젖어서 네. 쟤는 패족이야. 우린 양반이고 네. 우린 권문세족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몇십 년 갈 줄 알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마이너리티예요. 네. 소수파가 됐고 그럼 소수파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엄청 뭐라도 해야 됩니다. 설득을 위해서. 그런 자기 객관화가 돼야 권성동 의원 같은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저희가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때로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지역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냉정한 판단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저희 당은 완전히 지금 내분에 완전 지금 어떻게 돌파구도 안 보이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에 대통령은 막 집권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사실 지금 앞자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6자를 찍어야 되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거의 근접하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는 여전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라든지 불신이 어느 정도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 많은 의석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감당이 있다는 안 거 되지.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5개인데 그중에 하나를 어쩌지 막는다 치고 또 재임 중에 재판 진행을 막는다고 쳐도 임기가 뭐 50년 돼요? 5년이라고 일단 5년이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5년이죠. 뭐 네. 개헌을 할지 말지 모르지만 네, 그 5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본인이 퇴임을 해야 여론이든 뭐든 간에 좀 본인한테 우호적으로 뭐 자기를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불만이겠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 뽑아주고 우리 당 대통령인데 왜 이래?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586, 686 그렇죠. 아니면 뭐 추미애, 뭐 박은정 보세요. 민정수석 물론 문제 많아요. 임명했더니 야 검찰 특수부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하면 어떡하니? 자기들이 먼저 흔들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황당했을 거야. 이런 거구나.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 되게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네, 그게 있다니까요. 네. 그들만의 뭐 카르텔 아닌 카르텔 같은 거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요. 한쪽을 악마화해서 네. 일반화하고 이 범주에 넣어.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 얘는 악마야. 왜? 얘는 검사였어. 얘는 특수부에 있었어. 네,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안 되는 애인데 얘를 임명을 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깰 수 있는 거는 뭐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아시니까 이제 깨주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일단 시효가 거의 다 됐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작동을 안 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권 초가 완전 극초가 아니라 정권 말이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좀 낮았는 상황에서 저런 인사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검사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인선했었으면 민주당에서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 처음 해봤습니다 이번에. 정말 정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대통령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사람의 시각과 계속 내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해서 뭐 대통령도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막 쫓아간 사람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늘 여권은 분화한다. 네. 그걸 꼭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도 법안이나 이런 걸 경제 쪽으로 입법을 지원해주면 정말 저희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봉투법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보는 거예요. 자, 특검법은 통과했어. 네. 오케이. 근데 자 경제 뭐 코스피 3천 네,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뭐 물가가 어쩌고 네. 뭐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켰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대통령 됐는데 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아무리 노사분규가 일어나도 이거 뭐 개인한테는 노조원 개인한테는 거의 배상 책임 못 물으니까
그렇죠. 막 불법 시위가 막 일어나고 막 불법 노사분규가 막 발생을 해. 어떡할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노조 파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세게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배신자들 막 이렇게 되다가 그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비슷한 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오로지 목숨 걸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피디님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오로지 민주당은 아까 저희가 검찰 개혁에만 목숨 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도요. 네. 뭐 좋아요. 뭐 검찰 어느 정도 개혁을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뭐 방향은 오케이. 네. 근데 저게요. 정치인 수사, 권력자 수사 여기에만 지금 생각해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검찰 서비스의 수요자는 거의 대부분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도 피해를 당했어. 검찰에서 세게 빨리빨리 해서 저 수사해가지고 경찰이 하든 뭐 하든 해서 기소를 빨리 해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저놈을 잡아서 응당한 저 벌을 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수사와 기소를 그 분리한 적이 없어요. 네. 이 시스템으로 7, 8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아우, 수사가 밀려가지고 네. 지금 막 모든 막 수사 진행이 막 몇 배씩 막 늘어지고 있고 그런 고통받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뭐 공서청 생기고 뭐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검찰이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 네. 이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투쟁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검찰은. 매일 투쟁이야. 근데 네. 그 인생이 행복할까? 거기다가 또 4심제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이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주면 일반 국민들은 재판이 길어지면 길수록 아니,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5년이라고 네. 5년.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헌재에서 뭐 재판까지 그걸 그거 안 돼요. 네, 재판을 몇 번을 받으라는 거야. 한 번이면 제일 좋은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권위가 있고 그러면 네. 그게 아니니까 이제 세 번을 가는 건데 김민석은 하버드 로스쿨이 아닙니다. 케네디 스쿨을 나왔죠. 거기서 석사를 했죠. 거기는 이제 행정대학원이에요. 아, 김민석이 그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땄다는 건 러커스 대학에서 맞네. 러커스 대학에서 그 뭐 JD를 딴 건지 뭐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로스쿨 법학 박사라는데 하여튼 하버드 로스쿨이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못 바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 뭐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한 게 네, 없죠. 근데 네. 뭐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 임명한 거 보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자기 변호인 출신들을 뭐 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G7에 이제 초청돼서 가서 네. 잠깐이지만 트럼프 만나서 어떤 대우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나토 정상회의에 갈지 말지 가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이제 쭉 봐야죠.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 실력이 나올 겁니다. 네. 청진기 되면 다 나오지 뭐.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뭐 시간이 없어서 이랬을 때 핑계 댈 수 있는데 대선을 세 번째 삼수해갖고 그렇죠. 된 사람이 대선을 4년을 스트레이트로 쭉 준비한 사람이 무슨 네.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런 핑계는 네 방금 윤희석 수석대표께서 말씀해주신 걸로 네. 선수들끼리 무슨 소리 하는 네. 거야. 준비를 1년을 한 건 아니니까요. 아니 의석수 법여권 190석 갖고 그 들어온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죠 진짜.